저는 이제 오늘은 그 자신의 직업을 차트를 통해서 찾아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좀 다시 리셋 시킬게요. 다른 걸로. 인천 말고 아테네로 바꿔야지. 네, 이렇게 차트를 바꿨고요. 어, 우선은 직업이라는 게요. 시대마다 그 직업이 어떻게 돌아가게 됐는지, 그리고 직업이 어떤 식으로 변천이 됐는지, 그런 변천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점성술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때는 좀 전쟁이 잦고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 자신의 국가를 방어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1차 산업들이었죠. 1차 맞나요? 네, 그러니까 기본 생산, 뭐 별을 이제 심어서, 별을 심는데 모내기, 네, 모를 심어서 이제 별을 추수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농업, 그리고 바다를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어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주였죠. 그리고 사냥을 해서 고기를 얻고, 네, 거의 농부 생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직업이라고 해봐야 딱히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불과 칼을 다루는 사람이겠죠. 불은 대부분이 이제 고문하는 사람들이 불을 좀 많이 다뤄요. 그 불로 막 지지고 이제 막 고문시키고 막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불 갖다가 무기를 만들거나 대장장이가 되는 거죠. 칼 이제 이런 거를 제작하거나 그런 쪽으로 되겠고, 금성은 이제 술을 만드는 사람들, 술집 하는 사람들이죠. 네, 술집 하는 사람들 이런 거나, 그리고 이제 또 그때 점성가들도 있었겠죠. 이제 점을 봐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쓰고 학문을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 학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장이 말고도 이제 화성 쪽이나 태양 쪽 해서 이제 권력가들도 있을 거고, 이제 전쟁에서 참전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대충 분류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겠죠. 그리고 네, 그렇네요. 종교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부분은 그런 쪽이죠. 농사나 아니면 백정, 예, 가축을 잡는 일, 그리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이렇게 어업을 하는, 거의 대부분이 이 정도의 직업을 이제 가졌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게 잘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대충. 그래서 거의 이 행성의 의미가 그때 그 시절을 많이 따라서 얘기가 적혀 있어요. 고전 문헌들에. 근데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세분화돼 있죠. 그리고 직업만 해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혹은 없는 직업을 새로 창출해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충분한 자금적으로 이렇게 무언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는 일 자체가 이제는 다 직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 모기 잡는 모기는 도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도충 아닐까요? 벌레를 잡는다 해서 도충. 어쨌든요. 그래서 지금의 칠행성들만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7개로 아무리 조합을 땡겨봐야 7, 6, 5, 4, 3, 1 다 곱하나? 조합 7개, 6개, 뭐 5개, 4개, 3개, 뭐 이렇게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사용을 해서 그렇게 직업을 가지게 될 텐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서 정확하게까지는 이제 맞추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아낼 수 있는 게 요 직업 판단법이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 직업을 정확하게 때려 맞출 수는 없어도 대충 이런 직군에 종사는 할 것 같다. 혹은 이런 직군이 나랑 잘 맞겠다 하는 정도. 네, 딱 이 정도는 충분히 보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 직업의 지표성이랑 그다음에 기술의 지표성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직업으로서 사용되는 것과 기술로서 사용되는 거는 엄연히 달라요. 직업의 지표성은요, 모든 행성이 다 직업의 지표성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술의 지표성은 단 3개만 기술의 지표성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요. 기술의 지표성으로 사용되어지는 행성은 수성, 금성, 그리고 화성. 이렇게 딱 3개만 유일하게, 걔네만 그 기술의 지표성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의 지표성은요, 직업의 지표성으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고, 직업의 지표성은 기술의 지표성으로는 사용될 수 없어요. 즉, 다시 정리하자면은, 직업의 지표성으로 사용되는 애들은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이라고 할 뻔했네. 토목, 화태, 금, 수, 달 이렇게 7개 행성 모두가 직업의 지표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의 지표성은 수성, 금성, 화성 이렇게 3개의 행성만이 될 수 있고, 얘네들은 직업의 지표성에도 소속이 돼 있으므로 직업의 지표성 플러스 기술의 지표성으로서 동시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행성들이다 라는 것 정도, 이렇게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의 지표성과 직업의 지표성을 혼동을 하게 되면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냐면요, 직업은요 무역 쪽이 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또 이제 미용을 할 수 있잖아요. 미용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운전과 관련한,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한 그런 쪽이 될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자동차 쪽이니까 기계다. 그래서 그 사람은 화성이 기술의 지표성이자 직업의 지표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성이고 그 사람이 이제 뭐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이제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뭐 자동차 회사에서 막 이렇게 기기 쪽을 다루고 막 그렇게 일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틀려요. 정확하게 직업의 지표성이 화성인데 기술의 지표성이 수성이 되면요, 그 사람은 일단은 직업의 지표성이 화성이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는 분야에 그런 직군에 종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용하는 기술은 수성이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문서를 관리한다든지 행정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업무로 빠질 수 있어요. 즉, 기술의 지표성과 직업의 지표성을 혼동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런 좀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실제로 하는 것과 소속이 돼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직업의 지표성을 가지고 이제 직업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글타래와 내용들은 전부 이제 아스트롤로지 랩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말크님께서 올려놓으신 그 직업 판단법 게시물을 참고 자료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제 강좌는 이제 영리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 목적으로서 이제 진행되는 강좌이기 때문에, 네, 요번 강좌를 통해 이제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지 않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기본 전제로 깔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그 CCC라고 해서 그 저작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직업의 지표성과 기술의 지표성을 혼동을 하면 안 되고 걔네들은 반드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해서 그분께서 이거를 이제 차례차례 올려놓으셨는데요. 단계가 약 10단계예요. 제가 제 차트를 가지고 직업 판단법 그거 올려놓으신 거를 따라가지고 제 직업을 분석을 해서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분석을 했던 거를 좀 잠시 참고를 해보니까 단계가 약 몇 단계니?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그러니까 10단계에 거쳐서 제가 분석을 해놨어요. 거의 그렇게 분석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는 게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응용편으로 이렇게 따로 해놓은 거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바로 시작을 하면 되는가? 이게 아니에요. 이대로 바로 시작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직업은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이제 직업의 지표성, 그러니까 자신이 삼을 수 있는 직군과 자신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다를 수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내 직업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직업을 내가 선호한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이것들에 관한 상관관계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이거는 진짜 자신의 직업을 고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울질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는 뭐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내가 잘 못하는 건 뭐고, 내가 싫어하는 건 뭔지,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직업을 선택을 할 때 혼돈이 없어요. 혼란이 안 생기는 거죠. 대부분 돈에 많이 끌려가는 거를 봐요. 돈 중요하긴 해요. 자신의 이제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내가 이제 살아갈 때, 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너무 우선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든 못하는 거든 내가 이제 뭐 좋아하는 거든 싫어하는 거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무조건 돈만 되면 오케이. 그러고서 직장에 어떻게든 막 스펙 쌓아가지고 고스펙으로 들어가서 견디질 못하고 1년 만에 퇴사를 해요. 2년 만에 퇴사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이러고서 그냥 이렇게 이 회사 갔다 저 회사 갔다 그럼 결국에는 회사 그 철새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결국 그것도 이력으로 나중에는 못 써요. 나중에 들어가면은 거기 면접 볼 때 면접관이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또 옮기고 저 회사 저렇게 옮겼는데 그 우리 회사 와서도 그렇게 옮기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요즘에 좀 이제 실업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그 지금의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못하는 것, 이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돈만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 안정적인 직장, 나중에 노후에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거,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전제에 깔고서 그렇게 직업을 찾다 보니까 정말 자기랑 안 맞아서 때려치는 게 굉장히 허다하고 구하려고 해도 다들 다 똑같은 직장을 원하니까 거기에만 인원이 편중돼서 굉장한 그 경쟁률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게 너무 좀 이렇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직업을 나는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차트를 통해서 자신의 직업을 이제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요, 내가 잘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천직이에요. 하늘이 주신 하늘이 준 이제 직업. 나에게 딱 걸맞는 직업. 천직이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잘하는 거랑 정말 싫어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건데 너무 능력이 특출나서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슬퍼지는 거예요. 정말 슬퍼지는 거예요. 저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잘하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싫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계속 그 직업을 갖게 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싫어하면서 못하는 거면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또 최악인 경우가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내가 정말 못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양자택일이 걸려요. 네, 미리 마음의 준비해 주시고요. 미리 마음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걸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그런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것까지는 좀 완벽하게 알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직업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잘하는 걸 선택할 사람인가, 아니면은 잘하진 못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걸 택하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까지 모두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차트를 통해 직업을 판단하는 거를 들어가야 혼란이 없습니다. 예. 이제 직업을 가지면은 뭐 이런 직업 가지면은 뭐 되겠지, 이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렇게 자세하고 엄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직업만큼은요. 네, 그래서 1단계로는 먼저 기질에 따른 치우침이란 부분을 살펴보게 돼요, 차트에서. 네, 이거 보다 보면은 성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나와요. 이 사람이 대충 어느 쪽을 이제 선택을 하고 어떤 그런 걸 가지게 될지,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직업과 관련해서 그 마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각 행성별로 지칭하는, 그러니까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거를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기억나는 것들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서비스 업종은요, 금성이 서비스 업종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성은 이제 누구나 다 알다시피 불이나 칼, 그런 거를 다루는 직종이다. 뾰족한 거, 막 이렇게 그런 거고요. 태양은 좀 장인 정신이 들어가요. 예, 한 분야의 대가. 굉장히 딱 그 직업군에서 저명한 사람 있죠. 태양은 이제 명예를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거의 태양이 이제 직업과 관련하게 되면은 예, 그 사람의 직업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대가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수성은 이제 대부분 막 가르치는 거, 교육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수성은 글과 기호, 예, 그러니까 문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기호나 숫자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게 수성이래요. 그래서 수성이 관여가 되면은 막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성은 이제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회계사 이쪽, 세무사, 회계사, 돈 관리하거나 숫자 계산, 혹은 이제 뭐 엔지니어링 쪽도 어느 정도 관여가 되겠죠. 이제 그런 쪽으로 막 이렇게 관여해서 수성이 직업의 지표성과 기술의 지표성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대요. 그리고 목성 같은 경우가 이제 고등교육을 나타내는 부분, 네, 교육과 관련해서 목성이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성과 태양이 같이 겹치게 되면은 공무직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네, 강한 행성이 직업의 지표성이나 기술의 지표성이 될 확률이 높은 건 맞는데 반드시 그렇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차트를 천천히 따라가면서 해석하시다 보면은 아마 좀 이렇게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양육과 관련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양육은 오히려 금성이나 목성이 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궁금했었는데 달은 변덕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달이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무언가 양육을 하거나 돌보거나 기르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행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좀 많이 의외였어요. 토성은 이제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 끈기를 필요로 하며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고통이나 그런 게 따르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토성은 검토하는 거 있죠. 좀 감사 있잖아요. 감사팀. 예, 막 나와가지고 딴지 걸고 막 이거 뭐 잘못됐다, 저거 뭐 잘못됐다, 이거 안 맞는다, 저거 안 맞는다, 이거 이렇게 올렸는데 왜 이렇게 올렸냐 해서 다 이렇게 퇴짜 놓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약간 그런 쪽, 딴지 쪽이나 감사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토성이. 토성에 이제 느리다 보니까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고, 그리고 행성이 역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직업에 있어서만큼은 역행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제가 기억을 지금 잘 못해서 딱 이거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양육 쪽이나 그런 쪽은 아니라고 하셨었어요. 양육보다는 뭐에 더 가깝다고 했었는데.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칠행성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예, 그렇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트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아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네, 무엇을 먼저 봐야 될까요? 기질을 먼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질에 따른 치우침. 뭐 이제 뜨겁고 건조하고 습하고 뭐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 기질과 직업과 관련해서 제가 적어놓은 내용이 빠졌어요. 기질에 따른 치우침을 계산을 했는데 이 기질이 직업에 있어서 뭘 나타내 주는 건지 그거를 지금 안 적어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기질은 아마 행동 양상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은 불의 별자리나 풍의 별자리는 좀 에너자이저틱하죠. 풍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불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고 활동적이고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제 뭐 멜랑콜릭하거나 아니면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플래그틱. 네, 플래그틱한 그런 기질 같은 경우에는 진득하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고 조용하거나 아니면은 활동성이 별로 없거나, 혹은 이제 연구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집중해서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고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의 전반적인 기질에 따른 치우침은 그러한 부분들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의 전반적인 행동 양상.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질을 따져야 되는데요. 기질을 따질 때, 대부분 힐렉 포인트를 기준으로 많이 따져요. 힐렉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네, 상승, 태양, 달, 그리고 포르투나,
그리고 시저지 이렇게 5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상승이 쌍둥이죠. 그래서 이제 뜨겁고 습합니다. 뜨겁고 습한 상태에서 그 룰러인 수성을 볼까요? 수성이 지금 천칭 자리에 위치하면서 옥시덴탈하고 있어요. 옥시덴탈 하면요, 차가워져요. 그리고 원래 이제 뜨겁거나 차갑거나 건조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은 건조하기만 한 상태거든요. 건조하고 다시 또 풍비할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 건조한 상태에서 습하고 다시 뜨거워요. 뜨거움. 예,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거는 다 일일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편차만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뺍니다. 아니, 편차를 보려면 다 더해야 되나? 예, 그냥 이거 뜨거움, 습함, 차가움, 건조 이렇게 해놓고서 포인트를 더할게요. 뜨거움 2에 습함 2 그리고 건조 1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수성이나 어센던트에 모이티 내로 각을 보내는 행성들의 기지를 따지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초반 도스에서 어센던트에 강하게 각을 보내는 게 토성이 있네요. 토성이랑 달, 그리고 목성도 아웃 오브 사인이지만 모이티 내로 각을 보내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행성들을 지금 모이티 내로 각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 목성, 달, 토성 3개가 다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토성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옥시덴탈인 상태예요. 그래서 더 차갑고 매우 차가운 상태죠. 매우 차갑고 건조한 상태입니다. 차갑고 건조한 상태죠. 그리고 그게 물고기 자리에 있어요. 또 차갑고 습합니다. 그리고 달은 염소 자리에 있어요. 달은 지금 빛을 늘리는 거가 아니라 빛을 줄이고 있는 단계인데요. 제 3단계입니다. 그래서 차갑고 건조한 상태고요. 요 땅 자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차갑고 건조한 상태예요. 그리고 목성은 차갑고 습한 상태의 정갈 자리에 있고, 목성도 옥시덴탈이기 때문에 뜨거움보다는 그냥 습함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습함.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티네로 다 고려를 해줬다고 태양도 있네요. 태양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계절별 성질을 따지는데요. 가을이에요. 차갑고 건조합니다. 이제 달도 따졌죠. 달도 따지고 태양도 다 따졌어요. 그리고 포르투나도 포르투나를 따졌었나? 포르투나를 안 따졌었나? 네, 포르투나도 만약에 포르투나까지 따져준다라고 하면은 포르투나 안 따지나? 시저지 포르투나 잠시만요. 대략 이 정도만 판단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르투나랑 시저지까지 포인트를 고려를 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만약 이 상태에서 그거를 더 더해준다고 하면요, 네, 포르투나가 지금 위치한 게 뜨겁고 스팜에 들어가겠고요. 시저지 포인트가 얘는 처녀자 25도 18분이네요. 처녀자 25도 18분이니까 처녀자면은 차갑고 건조하죠? 차갑고 건조합니다. 결국에 똑같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차가움이 가장 우세하고요. 그 다음에 습함과 건조함이 똑같아요. 이걸 다 0포인트씩 만들어 볼게요. 일단 습함과 건조함은 치우침이 없고, 뜨거움과 차가움.
뜨거움과 차가움에서 포인트가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차가운 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상태거든요. 차갑고 습하거나 차갑고 건조한 쪽. 네, 별로 활동성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일단은 먼저 기지를 통해서 행동 양상이 어떻게 될지만 살짝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OH를 보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차가움, 습함, 건조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AOH를 적습니다. AOH는 알무텐 오브 호로스코프, 즉 차트의 알무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알무텐 편에서 제가 AOH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AOH는 이제 말크님께서 직접적으로 노하우? 네, 그분의 노하우예요. 그분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AOH를 계산을 해서 그 사람이 선호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는 선호도예요. 그 사람이 직업적으로 어떤 타입을 선호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행성을 선호하는가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잘하는 것과 자신이 선호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말해주는 게 AOH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각 행성별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이거랑 나중에 구하게 될 기술의 지표성을 따지면서 걔네가 일치를 하면은 좋은 거고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OH는 계산 방법이 좀 까다로워요. 상승, 그러니까 어센, 태양, 달, 그리고 포르투나, 시저지 이 5개 지점에 대해서 점수 계산을 해야 돼요. 룰러십은 5점, 입절은 4점, 텀은 3점, 그럼 트리플리시티 기본 룰러는 2점, 트리플리시티 논 로드가 있어요. 다른 지배성이 있거든요. 걔는 1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 1점.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에 대한 거는 어센, 태양, 달, 포르투나 4개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시저지에 대한 부분은 룰러십 5점, 익절 4점, 텀 3점 이렇게만 계산을 해요. 아니네요. 이게 잘못됐네요. 룰러십이 3점이 있네요. 룰러십에 3점을 더해주고 익절에 2점을 더해주고 텀에는 1점만 더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과 달, 즉 태양의 텀과 달의 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계산하기에 좀 까다로우니까 좀 편하게 적을게요. 위에 어센던트, 태양, 달, 포르투나 이 4개의 지점이 사자 자리부터 사자 자리부터 물병 자리까지에 있으면 태양의 개수당 2점씩을 더해주면 되고요. 염소 자리부터 아니 염소 자리인가? 물병 염소 아니야. 염소인가? 잠시만요. 잘못 적었네요. 이거 잘못 적었어요. 사자 자리부터 염소 자리까지, 그리고 물병 자리부터 개 자리는 달의 바운드이기 때문에 달에게 2점씩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들어갑니다. 이건 직접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어센던트를 봐야겠죠? 어센은 쌍둥이입니다. 텀은 아니 룰러는 수성, 익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텀은 수성이죠. 수성, 그 다음에 트리플리시티라고 적고 페이스를 적어요. 페이스는 목성이고요.
트리플리시티는요, 이제 낮과 밤을 따지는데 얘가 밤이에요. 그래서 마이너 디그니티의 트리플리시티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파티시프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건 공동 룰러고 1차, 2차 룰러입니다. 이거는 낮 차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기에서 밤 차트는 수성이 1차네요. 그리고 토성이 2차고요. 그러면은 수성, 토성 이렇게 적어줍니다. 어센던트 됐고요. 그 다음에 태양 적습니다. 태양은 천칭이에요. 룰러, 금성, 익절, 토성, 텀, 토성, 트리플 1, 공기 별자리니까 똑같습니다. 수성, 트리플 2, 토성, 페이스, 달. 그 다음에 달은 염소자리네요. 달은 염소자리입니다. 염소자, 룰러, 토성, 익절, 화성, 그 다음에 텀은 수성, 그 다음에 트리플 1번은 밤이죠. 지금 땅, 밤은 달이에요. 트리플 2번은 금성, 그 다음에 페이스는 목성입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나는 물병입니다. 룰러, 토성, 익절 없고요. 그 다음에 텀은 토성, 트리플 1번은 똑같이 수성, 트리플 2번은 토성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는 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저지가 아까 처녀자 25도 몇 분이었었죠? 25도 땡땡분이었었는데 25도 18분이죠. 25도 18분이면은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 그러면은 화성수성이네요. 네, 그러면은 시저지 처녀. 그러면은 룰러는 수성이고요. 익절 수성, 그 다음에 텀은 화성이에요. 이렇게만 따집니다. 시저지는. 그리고 이제 4개에 대해서 또 봐야겠죠. 바운더리를 봅니다. 바운더리를 볼 때 여기 보면은 염소자리부터 사자자리까지 소속된 애들이 달, 그리고 태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달과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에 4점이 들어갑니다. 태양 플러스 4점. 그 다음에 달에는 포르투나, 물병부터 개자리까지니까 어센던트와 포르투나가 들어가죠. 그래서 달에도 4점이 들어갑니다. 개수 곱하기 2점씩 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더하면 돼요. 점수. 이거 언제 더해? 다 더하면 돼요. 또르르. 수성이 5점, 8점, 10점. 수성 10점. 그 다음에 토성 1점, 목성 1점. 그리고요, 또 다시 또르르르 해서 금성이 5점, 토성이 4점, 3점 더하니까 7점에 8점. 그리고 수성은 2점에 달은 1점입니다. 그리고 얘는 다 다르네. 토성 5점, 화성 4점, 수성 3점, 달 2점, 금성 1점, 목성 1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성이 5점, 3점에 1점이니까 9점이죠. 9점, 수성 2점, 그리고 달은 1점. 그리고 얘도 수성 3점, 2점이니까 5점이죠. 그리고 화성 1점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에 쭉 해서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야겠네.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직업 판단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가장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정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수예요, 정수. 정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수성, 화성, 1점에 태양, 달, 4.4, 4.4점씩. 그러면 이제 총합 점수를 내볼게요. 토성부터 먼저 낼게요. 토성 1점, 9점, 14점, 23점. 네, 토성 23점. 목성 1점, 2점. 목성 2점이요. 그 다음에 토목 화성. 화성 4점, 5점이요. 화성 5점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 4점, 태양 꼴랑 4점. 태양 4점이요. 금성 봅니다. 금성 5점, 6점입니다. 6점이고요. 수성 10점, 12점, 15점, 17점에 5점이 더해지니까 22점이요. 그 다음에 달은 1점, 3점, 4점, 8점이요. 달은 8점입니다. 즉, 이 사람의 경우에는 AOH에서 종합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산이 까다롭죠? 굉장히 까다로워요, 계산이.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부분이 뚜렷하게 나온 편이에요. 토성과 수성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토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를 이제 딴지를 걸어서 다시 재고를 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은 감사, 검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중단을 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인내와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성은 거기에 이제 글, 숫자, 이런 게 같이 연로가 돼 있으니까 수성 토성 조합이면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류를 검토하는 그런 쪽이 될 수도 있겠고,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연구원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연구원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나 돈 이제 수치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검토하는 쪽 있죠. 네. 그냥 말 그대로 검토하는 쪽인데 몇 가지 좀 찝히는 거는 돈이나 숫자가 관련되면요. 돈 정도밖에 없거든요. 세무 쪽, 세무 회계 이런 쪽에서 검토하면서 이제 막 다시 이렇게 재고해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말씀처럼 이제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제 수학이나 그런 거랑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쪽이면은 이제 엄밀하게, 그러니까 검산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된 부분인가를 다시 살펴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수성과 토성은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쪽을 선호한다라고 보면 돼요. 선호예요, 이거는. 선호도입니다. 다행히도 수성이 지금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의 지표성으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토성은 직업의 지표성으로
돼 있는 상태니까 일단 패스하고 수성도 거의 못지않게 비슷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게 수성이 이제 이 사람의 기술의 지표성으로서 채택이 되어지는가 이거를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끝났으면요 3번을 보게 돼요. 3번은 홀사인과 쿼더런트상 행성들의 영향을 보게 됩니다. 홀사인과 QS상에서 행성의 영향을 살피게 되는데요. 홀사인은요, 그 행성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 재능의 지표, 재능의 크기를 나타내주고요. 쿼더런트는 그거를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는가, 기회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두 따져봐야 되는데요. 홀사인상 앵글에 있는 행성은 토성, 그리고 화성과 토성이 앵글에 있어요. 홀사인상, 화성, 토성, 앵글. 토성이 더 우선이죠. 토성, 화성, 앵글. 토성은 10이고 화성은 4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순서대로 보면은 11, 5에요. 5에 있는 거는 태양, 수성이고요. 그 다음은 1, 4, 7, 9, 1, 4, 7, 10, 그리고 11, 5, 9, 3. 9, 3을 봅니다. 9, 3. 3에는 금성이 있죠. 그 다음이 2, 6, 8, 12 순으로 보는데요. 6에 목성이 6에 있고 달이 8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쿼더런트 상으로도 봐주는데요. 쿼더런트 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따지게 돼요. 쿼더런트 한번 봐볼게요. 하우스 시스템에서는 폴피리로 봅니다. 네, 쿼더런트 상에서 앵글에 위치하게 되는 행성이 뭐가 있냐면은 금성, 화성, 그리고 토성 있네요. 토성 똑같이 10하우스예요. 토성 10. 그 다음에 화성 4, 그 다음에 금성 4, 그리고 11 없고 5 하우스에 태양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2, 6, 8, 12로 따지면은 수성 6, 목성 6, 그 다음에 달 8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은 요거로 봤을 때 달은 아웃입니다. 달은 써먹을 수 없어요. 달은 일단 써먹을 수 없고 목성도 써먹을 수 없어요. 목성, 달은 일단 아웃입니다. 어차피 목성이랑 달은 이 사람이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목성이랑 달이 지금 여기 선호도가 별로 안 높거든요. 그래서 목성, 달만 봐도 충분히 목성이랑 달은 아웃인 상태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금성도 아웃이에요. 금성은 3하우스, 4하우스에 있어서 그 어느 정도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여지긴 한데 그 사람이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패스입니다. 금성 패스예요. 그러면 금성, 달, 목성 다 끝났고요. 태양도 아이고 네. 지금 어디서부터 끊겼죠? 그
유튜브로 녹화 중인 동영상에는 지장이 없어요. 얘는 계속 방송 중이라고 나오는 상태에서 이게 끊긴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계속 녹화가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유튜브에서는 지장 없이 올라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충 한 홀사인과 쿼드런트 상에서 끊긴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 달이랑 금성이랑 목성 얘네들은 다 꽝이라고 보면 돼요. 달, 목성들 다 빼고 금성 빼고 태양도 꽝입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추리면은 일단 가장 강력한 게 1순위 토성이고요. 2순위 화성이에요. 3순위는 이제 3순위는 없죠. 3순위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나왔네요. 토성이 이 사람의 직업의 지표성으로서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행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사람이 부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이 사람의 직업군의 특성상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화성은 이 사람이 선호하는 행성이 아니에요. 근데 행성의 영향상 화성은 본질적으로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삶에서 이 화성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별로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군은 맞는데 그 직업군 내에서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능이나 그런 기술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문서나 그런 쪽으로만 그런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싶은데 화성이 엮어버려서 기계를 만지면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나는 이걸 별로 원하지 않는데 어쨌든 실력은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성은 이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수성은 쓸 수 있는가? 일단 홀사인에서 5하우스예요. 홀사인에서 5하우스면은 그렇게 뛰어나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쿼드런트 상으로도 6하우스에 위치해 있어요. 수성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도 않고 많이 모자라지도 않는 보통의 재능을 가지고 잘 쓸 일이 없어요. 빈도수예요. 자주 쓰게 될지, 자주 안 쓰게 될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수성은 별로 활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막상 하게 되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직군에는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직구는 나랑 타입이 맞는데 일은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 사람이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본질적 위계 및 우발적 위계를 따집니다. 이제 우발적 위계는 아까 쿼드런트랑 그 다음에 홀사인 상으로 이렇게 따졌었는데요. 본질적 위계는 아직 따지질 않았죠. 본질적 위계를 따져볼게요. 본질적 위계에서요. 토성은 지금 페이스를 얻은 상태고요. 태양은 얻은 게 없고 화성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은 트리플리시티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목성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달은 오히려 펄인가? 달은 디틸이네요. 달은 디트리하고요. 금성도 얻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성, 수성, 달은 뺄게요. 그러면은 본질적 위계상에서 토성이랑 수성만이 유일하게 디그니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판단을 할 때 홀사인과 쿼드런트만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포르투나 기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르투나가 물병이 1입니다. 1, 2. 토성은 2네요. 그리고 3, 4, 5, 6, 7. 금성 7하우스. 그 다음에 화성 8하우스, 태양 9하우스, 수성 9하우스, 목성 10하우스, 달은 12하우스네요. 홀사인까지 들어가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성이랑 화성이 사용된다 라고 봐야겠네요. 왜냐면은 홀사인과 쿼드런트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니까요. 어쨌든 저 본질적 위계로도 수성이 나쁜 편이 아닌데 자신이 좋아하는 거기도 한데 막상 그 힘이 약해서 제대로 써먹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 주는군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섹트를 봅니다. 얘는 잠시만요. 본질적 위계. 그 다음에 섹트를 봅니다. 섹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얻은 행성이 달입니다. 달 인헤이즈. 달이 인헤이즈 상태고요. 토성은 깨졌어요. 토성 깨졌고 금성도 얻기는 얻었고요. 화성도 얻었어요. 화성도 이네이즈이긴 하네요. 이네이즈이긴 한데 지평선 위에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태양 빼고 수성도 섹트를 얻긴 얻었어요. 그 외에는 아니네요. 그러면은 섹트랑 관련해서는 화성만이 또 이렇게 좋게 나오죠. 여기 화성수성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토성이 선호하는 행성이자 자신의 직업으로 사용될 수 있는 행성. 그리고 화성은 싫어하는 행성이자 자신의 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행성. 수성은 선호하는 행성이나 자신의 기술로는 부족한 행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대충 여기 5번까지만 해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부분 따로 있으신가요? 굉장히 까다롭지 않나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잠깐 그 녹화 컷하고 이어서 다시 녹화 시킬게요.